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서 2025년, 2026년도까지 집값 다시 폭등할 거라고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나온다는데 어느 방송일까요? 많죠?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거 보고 집 사야 된대요. 오늘만 하더라도요. 내년에도 집값 상승할 것이다. 서울 전세값 대폭 오를 것. 전문가 절반. 그래서 여기서 전문가 100명 설문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그 100명 누군지 알려줘요? 그럼 저희가 이 100명의 면면을 분석해보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꼭 들어간다. 이런 사람들 꼭 들어가죠. 그 이유는 전세값 상승 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거보다 더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게 주사년에서 공급 부족 지속 시 수도권 집값 폭등할 것이니까 건축비 현실화 등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 계속 하니까 요걸 위주로 아마 많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이 오르고 수도권도 오르고 집값 상승 압력이 축적되어 있다. 원기옥 쌓여 있다. 이렇게 상승 요건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상승 요건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0대 도달 인구의 증가는 뭐야 또 도대체. 지금 생산 가능 인구, 집 사는 생산 가능 인구가 늘고 있어요?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30세 도달 인구 증가가 집값 폭등을 시킨다. 이런 이론은 듣도 보도 못했다. 집 보통 왜 사요? 언제 사요? 30세 되면 집 사요? 보통 혼인을 중심으로 집을 살려는 계획을 많이 세우죠. 혹은 출산을 기준으로. 혼인 줄고 출산 주는데 이런 거 하고 있다. 30세 도달 인구 증가하니까. 공급 부족은 맨날 이야기하자면 공급 부족 같은 소리라고 그랬고 또 저기 진짜 30세 인구 증가 맞는지도 한번 봅시다. 팩트체크는 하고 가야 되니까. 자, 행정안전부입니다. 한 28세부터 32세까지 한번 검색을 해봅시다. 자, 30세 도달 인구가 증가하고 있냐? 자, 32세에서 31세를 보면은 여기선 증가했죠. 그러니까 요때는 살짝 증가했는데 현재 30세 도달 인구는 전년보다 줄었죠. 내년에도 더 줄 겁니다. 내후년 돼야지 조금 늘어난 정도죠. 30세 도달 인구 증가라는 말부터가 구라였죠. 이런 것도 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 거고. 지금 혼인하면 집 산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율 올리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결혼하면 세금 깎아준대요. 그러니까 그 전에 실제 혼인은 했는데 혼인 건수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혼인했을 때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다고 그랬죠. 남편이 집 사고 아내가 전세 들어간다. 다만 둘이 혼인신고는 안 해서 남남인 것처럼 나오면은 5억짜리 집을 사는데요. 대출이 한 2억밖에 안 나와요. 근데 5억짜리 집에 4억 5천 전세 들어간다고 해놓고 여기에 80% 받으면 어떻게 되죠? 3억 6천이죠. 그러면 이때는 자기 자금 3억이 필요한데 이때는 자기 자본이 1억 4천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을 해놓고 나서도. 근데 지금은 오히려 혼인하면 혜택 준다. 그러면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걸로 보이면 우리가 혼인 건수 늘리는데 성공했다. 좀 보긴 그렇죠. 그렇게 보긴 좀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겉보기 대책만 나오니까 출산율도 제대로 안 나오는 거고 국가 소멸 수준이다. 그래서 요걸 보고 집 사야 된다. 늘 말씀드리지만 상방 요인이랑 하방 요인을 같이 봐야 돼요. 근데 상방 요인은 지금 대부분 변동성이 크고 하방 요인은 보정성이 커요. 지금 상방 요인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1번 심리, 거래량 증가, 이게 회복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전세가 상승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그 다음에 정책 대출. 자, 그럼 상방 요인에서 요거는요 상방 요인이고 상방 요인이 됐으니까 또 이렇게 되고 또 이렇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건데 하방 요인이 터지기 시작하면 심리 거래량 증가는 더 이상 상방 요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공급 부족은 공급 부족 같은 소리라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신축 이야기만 하고 있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신축 가격이 너무 비싸요. 신축이 공급이 되더라도 사람들이 받아줄 수 있을 여력이 안 된다. 지금 분양가가 얼마예요? 얼마나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매물 많이 나오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공급 부족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 상승은 지금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 상승하는데 뭘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라고 하지만 위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이유는 전세 사고가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사고 안 터지고 전세가가 올라가면 이건 상방 요인이 맞아요. 근데 지금 전세 사고가 계속 터지고 있죠. 그것은 지금 집주인들이 돈을 돌려줄 여력도 안 됐는데
무리하게 대출을 받고 있는 거죠, 세입자한테. 그거를 국가에서 정책 대출을 통해서 심리를 상승시켜주고 전세가 상승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급 부족 소리가 나오더라도 공급 안 하고 민간에서 한 40% 60% 공급 줄어들 때 정부 공급은 한 90% 줄어드니까 이런 형국으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부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얘 빼고. 근데 얘는 신축 공급만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신축 공급을 그만큼 사주는 수요가 있다. 그래서 미분양이 줄고 악성 미분양이 준다 라고 보면은 공급 부족이 맞는데 미분양이 늘고 악성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 부족이냐. 공급 부족은 공급의 총량, 뭐 공급이 5만호가 됐다가 2만호가 됐다, 이게 공급 부족이 아니라요, 수요가 10,000명인데 공급이 2만호가 되면 인건 공급 과잉인 거고 수요가 10만 명인데 공급이 5만호가 공급이 되면 공급 부족인 겁니다. 지금은 수요가 없어서 미분양이 늘고 있는데 어떻게 공급 부족 소리가 나오냐. 근데 하방 요인은 대부분 고정된 요인들이 많죠. 금리 인하도 있네요. 금리 인하. 요거까지죠? 그럼 하방 요인은 대부분 고정 요인이 많죠. 뭐 금리 인하는 상방 요인이긴 하죠. 그랬을 때, 일단은 대출, 총량 규제가 들어가죠. 대출 총량 규제는 은행권 대출 총량 규제도 있지만 스트레스 DSR처럼 개인적으로 총량 규제가 들어가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지금 공급 부족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PF 문제가 지금 이금융권으로 번지고 있죠. 그 다음에 버티지 못해서 늘어나는 경매가 증가하고 있죠.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죠. 물론 최근에 증가폭이 좀 꺾이긴 했지만 매물 증가도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죠. 이게 고정적인 요인이죠. 변동성이 있는 요인은 아닙니다. 이미 경매는 그 몇 달 전부터 터진 것들이 나오는 거고 실질소득 감소도 지금 현재 지금 돌릴 수 있는 방법 없죠. GDP까지 바꿔가면서 했는데도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죠. PF 문제 이거 어쩔 수 없죠. 이미 터지고 있는 거죠. 대출 총량 규제, 스트레스 DSR이든 DSR이든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요거 지금 우회하는 정책 대출 때문에 하고 있는데 정책 대출 자체가 이제 기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한테 떠넘기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봤을 때 25년, 26년 보고 집 사야 된다. 우리가요,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특히 저희는 투기 수요를 위한 방송을 하진 않습니다. 실수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실수요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내가 집을 샀을 때 25년, 26년 보고 집 사라고 하면은 그때 팔란 소리예요. 그렇게 짧게 살기 위해서 집을 사요? 그러니까 되게 그렇다니까요. 내년에 집값 오르면 당장 집 사야 된다. 되게 웃긴 게 사이클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쯤 왔어도 아직 더 오를 여력이 있으니까 집 사야 돼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결정적으로 지금 계속 부추기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은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전국 수요 입주를 보면요. 자,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보면은 입주량이 많고요. 집값이 떨어지던 시기는 입주량이 점점 줄어듭니다.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기 좋은 게 입주량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이라 집값 상승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보기 좋아요. 되게 깔끔하게 느껴지고.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입주량이 왜 줄었냐. 입주량이 줄어드는 이유는요, 분양을 안 받기 때문에 입주량이 줄어들어요. 분양을 안 받아서 입주량이 감소하죠. 분양을 안 받는 이유는 말씀하신 대로 비싸서죠. 즉, 비싸다는 건 무슨 뜻이다? 소득 대비 고가다. 이걸 거품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분양이 안 되니까 입주량이 줄어요. 그만큼 가격이 비싸서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입주량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사람들이 집을 안 산다. 집을 안 사면 집값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매번 있었던 일인데 저거를 그냥 공급 부족하면 집값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와서 댓글 다는 사람들 딱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로 계속 댓글 다는데 저희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 올라간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화폐 가치 하락만큼 집값 올라갔으면은 인정. 근데 화폐 가치는 조금 떨어졌는데 집값은 엄청 올라갔다. 화폐 가치 물가 상승률 평균 1, 2%대밖에 안 되는데 집값은 막 2배씩 올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거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화폐 가치 하락하면 집값 올라간다. 이건 되게 이해하기 쉬운데 왜냐면은 그렇게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은 뇌가 아주 동안이라서 주름 하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쉬운 거는 딱 이해하고 어려운 거는 딱 안 하죠. 그런 것처럼 저런 식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집값 올라간다고 말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계속 선동하기도 좋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입주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시기를 보면은 항상 집값은 붕괴했었다. 왜 입주량이 줄겠냐? 건설사들이 돈이 안 돼서 못 짓고 있는 건데 건설사들이 돈이 안 된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는 소리예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공급이 줄었는데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라고 아무리 부추겨봤자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